밤안개가 자욱이 깔린 외진 길목, 날선 눈빛의 그는 수아들과 함께 깊은 산골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 시각 제이는 거지패들과 함께 머물던 곳에서 소문을 접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말이 거지들 사이에서 오르내렸고 제이는 조용히 주변의 대화를 들으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한 여인의 품에 안겨 울고 있는 아이 곁에 다가간 제이는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잠들었던 자리에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라진 아이는 대가집의 자제로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터였다. 사건은 모두의 관심을 끌었고 사람들은 이 일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거지패 중 한 청년이 나섰다. 그날 밤 이상한 놈을 봤어요. 머리는 하얗고 눈도 이상하게 새하였죠. 그는 아이들을 실어 나르던 장면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 사내랑 같이 있던 몸종은 끌려가서 매를 맞았어요. 그 뒤론 우리도 못 봤죠. 제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몸종을 직접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거지 중 하나는 두 눈을 치켜뜨며 귀신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아이들을 실어 나르던 밤, 흰 머리칼에 눈까지 하얀 사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와 동행했던 몸종은 무참히 매를 맞고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했다. 제이는 몸종을 직접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외진 곳에 숨어있는 암시장, 어둠이 짙게 들이운 그곳은 웅장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는 불법적인 거래가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좁고 어두운 방 안에 감금되어 있었고 상인들은 거칠고 낮은 목소리로 값을 흥정하고 있었다. 한 아이가 팔려나가며 문 밖으로 끌려나갔고 남겨진 아이들은 겁에 질린 눈빛으로 서로를 겨안고 있었다. 그곳은 인신매매를 주업으로 삼는 자들의 소굴이었다. 날선 눈빛의 경비와 칼을 찬 패거리들이 골목을 지키고 있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두꺼운 천으로 덮인 벽을 들지 못했고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제이는 대가집의 광으로 향했다. 매서운 바람이 스치는 마당은 냉랭했고 주인의 분노가 어린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얼마 전 이 집의 자식이 실종되었고 대가집 주인은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몸종은 벌로 땅에 묻혀 있었다. 제이는 문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신음 소리를 따라가 흙더미를 파헤쳤다. 그 속엔 겨우 숨을 이어가고 있는 몸종이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그녀를 끌어냈다. 관에서 몸종을 찾자 부잣집 주인은 그년 처리해라. 그러나 이미 몸종은 제이에 의해 구출된 뒤였다. 그 시각 암시장 깊숙한 감옥 안 홍당은 어둠을 뚫고 조용히 침입했다. 경비를 무력화한 뒤 아이들이 갇힌 방 안으로 들어선 그는 그곳의 패거리들을 망설임 없이 제압해 나갔다. 겁에 질린 아이들의 손을 잡아 하나둘 감옥 밖으로 탈출시킨 그는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고 불을 질렀다. 화염은 곧 건물 전체로 번졌다. 인신매매의 온상이던 그곳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상인들은 돈뭉치를 챙겨 도망치기 바빴다. 그중 무리의 두령으로 보이는 자가 서둘러 금전을 쓸어 담고 있을 때 홍당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 아이는 어디에 있지? 홍당의 칼끝이 그의 목에 닿자 두령은 겁에 질려 외쳤다. 우린 넘겼어. 서린에게 하얀 머리, 하얀 눈을 한 괴물 같은 놈이 데려갔어. 몸종은 탈출에 성공했고 제이와 마주한 그녀는 밤의 진실을 토해냈다. 키가 크고 머리카락과 눈까지 하얀 사내, 암거래 상인도 같은 인물을 보았다고 했다. 제이는 몸종을 무사히 구출한 뒤 주막으로 데려갔다. 허름하지만 따뜻한 방 하나를 빌린 그는 몸종에게 당분간 머무를 수 있는 거처를 안내해 주었다. 몸종은 제이의 배려에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잠시 머뭇거리던 몸종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이상한 사내를 본 적 있어요. 키가 크고 머리와 눈까지 모두 하얗더군요. 목에는 무언가 새겨진 글자가 있었는데 기억이 또렷하진 않지만 분명 이상한 자였습니다. 제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래전 들었던 말을 떠올렸다. 서린의 목에 굴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이야기. 몸종이 묘사한 인물은 홍랑이 어릴 적군 꿈속 존재와 닮아 있었다. 그 무렵 무지는 홍랑의 정체에 대한 비밀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는 홍랑과 함께 있었던 적이 있는 수상한 사내를 수소문 끝에 붙잡아 직접 신문했다. 사내는 처음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무진의 눈빛에 눌려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자, 무서운 자입니다. 사람 같지 않아요. 조심하십시오. 무진은 조용히 제이를 찾아와 충고한다. 그 아이, 감당 못할 존재일 수도 있어. 너무 깊게 엮이지 마시오. 그 즈음부터 마을 곳곳에서 철인에 대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누군가 일부러 퍼뜨린 듯한 이야기였다.
백발에 눈까지 하얀 사내가 새벽마다 어슬렁거린다는 목격담이 퍼지며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어느 날 밤 천둥과 번개가 몰아치는 가운데 제이는 지붕 위에서 누군가의 기척을 느끼고 몸을 돌렸다. 남겨진 화살엔 붉은 문장이 적혀 있었고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날 밤 비바람이 몰아치고 벼락이 어둠을 가르던 시각, 제이는 거지패와 함께 서린의 단서를 쫓기 위해 숲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로 향했다. 남장을 한 그는 깊은 숲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그곳에는 제이가 아끼던 몸종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 그년, 내가 죽였지. 제이는 날카롭게 되물었다. 왜 죽였지? 상단주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비밀을 너무 많이 알았거든. 더는 쓸모가 없었어. 그리고 그는 제이를 향해 검을 들었다. 너도 마찬가지야. 그 순간 칼날이 번개처럼 날아들었다. 상단주의 검을 튕겨낸 것은 홍랑이었다. 그가 차갑게 외쳤다. 감히 내 누이를 죽이려 해. 홍랑의 눈빛은 사늘했고 단호했다. 상단주는 압도당한 채 뒷걸음질 쳤다.